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더리움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어제 조금 전일 대비해서 4% 정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제가 강하게 지금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해 봐도 괜찮다."라고 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이렇게 강력한 하락 파동이 나온 이후에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 주고 있죠. 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어쨌든 다시 한번 회복을 얼마나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더리움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파동이 발생된다고 하면 우리가 손절가에 대한 세팅이 조금 더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570만 원 부근 요런 자리에서도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요런 자리가 한 번 더 빠진다고 하면은 요런 자리에서 반등 나올 수 있고, 지금 이 갭에 대해서는 한 4% 정도, 이 정도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요런 자리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 진행하게 되면 요런 자리 평단가가 되겠죠. 네, 580만 원 정도. 요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고점에 대한 트레이가 진행됐을 때 한 10% 에서 한 14%, 요 정도 우리가 조금 챙길 수 있겠다. 정말, 정말 손절이 가능하신 분들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어제 그래서 왜 빠졌느냐. 자, 이 하락 파동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니어스 법안이 뭐 폐기된다, 뭐 요런 식으로 좀 카더라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하락 파동이 좀 나왔는데, 요런 내용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일단은 오히려 그 미 재무부는 요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SEC에 대해서 SEC 다들 아실 겁니다. 이 SEC는 암호화폐 현물 ETF의 상장 절차를 간소화하는 음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승인하면서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 뭐 요런 식으로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9월 29일, 자 SEC와 그리고 CFTC 이 규제 통합화 회의가 있습니다. 9월 29일 날. 예, 그래서 일단은 요런 것들 참고만 좀 해 주시고요. 오늘이 23 일이니까 이제 6 거래일 남았습니다. 음. 자,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 줄 것이냐 아니면은 조정장의 시작이냐, 요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제가 이 고점에 대해서 이 고점에 대한 트라이를 한번 진행을 했고, 하락 파동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어쨌든 채널이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채널이 만들어져 있는데 요런 식으로 음 얘를 요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기존에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채널에 대한 비각을 만들 수 있는 상단 구간, 그리고 기존에도 요렇게 저항을 맞고 내려왔다가 돌파가 나오고, 지금 이 매물대에 대해서 하락 파동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1 차적인 반등 나오는 양봉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파동이 나오니까 저항 맞고 다시 한번 돌파 나오면서 밟고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자, 굉장히 제가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단은 정말로 이 채널에 대해서, 그죠? 이 채널에 대해서 저항을 맞고, 저항을 맞고, 저항을 맞고 눌렸다가 돌파가 나오니까 그다음부터 정배열이라는 개념 자체를 수렴한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정배열이다. 이 채널의 상단 구간에서 어쨌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줬지만 추가적인 하락 파동을 막을 수가 없었고, 이 하락 파동으로 다시 한번 역배열로 넘어오게 되니까 저항 맞고, 저항 맞고,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저항 맞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면서 밟고 올라가는, 자 요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보시면 EMA에 대한 정배열로 넘어오려는 돌파가 나왔죠. 채널에 대한 빗각에 대한 돌파도 나왔고, EMA에 대해서 지금 밟고 올라가려는 무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배열의 전환이 나왔다. 그죠? 배열의 전환이 나왔고, 요런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반등 나온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이 또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매물대. 그죠?
이 매물대에 대해서 터치를 하고 나서 저항을 맞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배열에 대한 정배로 넘어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이 620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자리죠, 요 자리. 음. 요 자리에서 어쨌든 지금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고요. 기존에 지지받고 반등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가 다시 한번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쪼끔 이제 '왜 이런 자리에 저항을 맞느냐.' 이 자리에서 V자 반등 노리고서 매수한 사람들이 요 자리에서 본전에서 탈출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뭐 이런 데서 익절을 안 했다라면 그냥 손절치고 나갔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아니면은 뭐 V자 반등이 나왔으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익절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으니까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강하게 매집을 했다라는 흔적이 남아 있으니 다시 한번 똑같은 자리가 오게 되면 '이 자리에선 던져야 되겠다.'라고 익절 구간에 대한 익절 라인에 대한 설정값을 그냥 매겨 놓는 거예요. 네 그쵸. 꼭 이 자리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던졌기 때문에 저항받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사실 가볍게 터치하거나 저항을 맞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가볍게 돌파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쪼끔 더 여유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겠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이 매물대에 대해서 반등이 강하게 나와 주고 있죠. 예 강하게 나와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지금 하락 파동이 거의 반나절 동안 6%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 6%가 왜 빠지느냐? 왜 이런 하락 파동이 나오느냐? 자 물론 요런 자리에서 당연히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빠지다가도 뭐 비트도 그렇고 뭐 모든 코인들이 다 빠졌는데 그 와중에 이더는 버틸 수도 있죠. 대신에 왜 못 버티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매물대가 떡하니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인 거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이고 요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가 매수를 좀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 자리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런 자리에서는 단 한 번의 반등에 이제 표현이 안 나온 거죠. 지금 보시면은 채널에 대한 비각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인제 양봉 뛰면서 매집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훨씬 더 확실한 자리 훨씬 더 확실한 자리에서 매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쪼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박살이 나고 있을 때는 매집을 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확실한 자리에서 매집하는 이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비비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더리움 제가 이전에도 320만 원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했는데 당시에도 어떤 종목을 왜 매수해야 되고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6월 달 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매수에 대한 자리가 1 차적으로는 도착을 했고 2 차적으로는 570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2574-5810 이더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